앞으로 이 한국 경제에 주어진 화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큰 도전을, 담대한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사실 이걸 대기업 조직에서 하긴 정말 어려워요. 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사가 굉장히 짧다. 대기업이나 기존 기업이 수행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 몸집이 작은 종이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때 거기서 좋은 형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몸집이 작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스타트업이거든요. 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초격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K-스타트업. 저희 목표는 세계 최고의 항체 약물 접촉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ADC를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지요. 멜트로닉사에서 저희에게 인수 의사를 밝혀왔고요.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혁신의 주역 K-스타트업을 만나봅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무기로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여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란? 거친 도전, 무한한 가능성. 스타트업은 nothing to lose잖아요.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백준호 대표. AI 반도체란? 이제 챗GPT와 같은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하는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죠. 예전에 우리가 그래픽 GPU 카드를 사면 게임의 성능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AI 반도체 칩을 사서 데스크탑이나 서버에 이렇게 딱 정착을 하면 그 AI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죠.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는 속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인공지능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이제는 산모의 분만도 인공지능으로 예측한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K-스타트업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실은 엔비디아는 전선이 굉장히 넓은 회사고, 진짜 PC에 들어가는 그 GPU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전용 반도체까지 전선이 굉장히 넓은 회사고, 히오스랑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 좁은 영역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강점도 있고 히오스의 강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기술력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글로벌 AI 반도체 경연 대회에 참석해 추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백준호 대표. 저희 1세대 칩이 지금 설계가 되어서 실제 제품이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마일스톤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미 이제 칩이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100억 가까운 그런 매출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I 반도체의 설계는 결국 효율이죠. 효율적이라는 말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AI 반도체 설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 그 도시의 목적에 맞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 이 반도체 설계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반도체 설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예측을 하고 우리 설계에 반영하는 게 이제 매우 이제 좀 중요한 작업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언가가 된 듯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작업. 백준호 대표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거대한 세계를 예측하기 위해 인재를 끌어모았는데요. 직원의 90%가 핵심 역량을 갖춘 개발자입니다. 국가대표다. 국가대표다. AI 반도체의 리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퀄컴에 계시다가 삼성에 계시다가 그 MIT에서 PhD를 마치시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대표팀을 구축. AI라는 칩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역도 심지어 벗어나서 같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설계는 인간의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결합이 필요한 일종의 아트라고 말하는 백준호 대표. AI 반도체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누구든 아이디어를 내고 누구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팀원분들을 설득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AI 반도체 설계는 창의력과 도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되게 높은 산에 가니까 가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안 가본 산이니까 가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산이 되게 높은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과정을 그냥 되게 재밌게 느끼셨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벌써 내년에 선보일 2세대 칩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는 우리 그 2세대 칩의 설계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그런 이제 서버실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1세대 칩보다 연산 기능이 8배 개선된 칩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기업에 맞먹는 성능과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칩은 가장 그 글로벌 격전지이고 가장 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말은 2세대지만 1세대에서 3세대로 점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성능에서도 엔비디아 칩과 충분히 경쟁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월등하게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갈 가능성은?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GPU입니다. 또 GPU도 그럼 AI에 100% 특화되어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뉴럴, NPU, 인간의 신경, 뇌에서 신호 처리하는 걸 모델링해서 만든 게 NPU인데 그래서 NPU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다. 자동차로 따지면 가솔린 차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비해서 가솔린 차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솔린 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GPU에 대비해서 AI 연산에 최적으로 설계한 이 AI 반도체 칩이 훨씬 더 동일한 일을 수행하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칩이라고 그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혁신 기술로 실현한 주인공은 또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탐험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분야,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도 바이오 스타트업은 새롭게 항로를 개척하는 신대륙 탐험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서 이렇게 새로운 땅을 찾아가듯이 저희 목표는 암을 만성질환으로 만들어서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는 저희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는 과정을 항해라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가 참 어울리는 오브제라고 생각하고요. 암을 만성 질환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지닌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정상세포 사이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서 발견해서 암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새로운 신약이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결국 이 암세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가 뭔가요?
항체에 약물을 접합했다는 뜻의 항체 약물 접합체가 ADC입니다. 즉 ADC는 우리 몸의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찾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 D를 링커를 사용해가지고 결합해 놓은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암에 대해서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항암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체가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링커를 사용해서 약물을 부착하게 됩니다.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물질이 전달되게 되면은 빠르게 폭발하면서 세포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항암제는 인체에 단독으로 들어갈 경우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사용하면 항체가 암세포를 잘 표적하고 링커로 연결된 약물은 표적된 암세포에만 강력한 사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약물 기술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링커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암이 있더라도 그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링커 페이로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후보 물질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일명 ADC는 글로벌 제약사도 뛰어들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8년 세계 ADC 시장은 무려 253억 달러나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훨씬 더 돈도 많고 더 많은 인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임상 개발도 잘하고 상업화도 더 잘합니다. 그런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서 그 글로벌 제약사도 저희 기술을 라이센스에 가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강력한 장벽을 보호하고 싸우는 것만이 바이오텍이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몇 개 있는 지금 출원해놓고 등록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한 40-5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 전략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닌 걸로부터 굉장히 강한 권리 범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내는 데는 제가 특허청에서 근무한 것,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사업화 업무할 때도 특허와 사업화를 같이 했기 때문에 특허 부분의 경험을 쌓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게다가 유사한 특허를 파악하면 경쟁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특허 생각하느라 바빠서인지 책상이 꽤 어지럽네요. 일단 제가 원래 정리를 안 하는 성격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질러 놓고 있으면 일단 좀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그냥 문득 보다가 내버려 뒀던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스타트업.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은 필수죠. 특히 ADC는 구조가 복잡해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게 굳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저 위치에다가 10번 탄소에서 굳이 저렇게 아민을 뽑아낸 이유가 지금 왜일까요? 요게 만드는 법이 알려져 있는데 요게 특허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쉽게 바꿔본 거죠. 일단은 제일 그냥 현명한 답은 Deong is a true genius and has a deep understanding of scientific, regulatory and market aspects of the ADC development.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때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일단은 특허로 가출원을 되게 많이 해놓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출원을 되게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디벨롭 가면서 하나씩을 쳐내고 또는 이렇게 컴바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 관리를 쭉 유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 또 대표님이 갖고 있는 특허 관리의 비법인 것 같고. 철저한 특허 관리로 탄생한 정두영 대표의 ADC. 저희가 만들어낸 약물이 글로벌 베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C 분야에서 저희가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ADC에 대한 플랫폼 기술과 약물 기술 모두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제약사의 협업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ADC의 핵심은 강력한 사멸 효과가 있는 약물을 암세포에 집중 전달하는 것. 자체 개발한 약물을 유방암 세포주에 처리하자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동물에서의 안정성과
약효를 검증한 수준에 와 있고요. 약효면에 있어서는 현재 상용화되는 약물 동등 이상의 약효를 확인했고 영장류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한 상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도 했고 빅3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이번에 초격차 기업 패키지까지 다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제 자체도 유연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지원의 필요성은? 바이오 분야는 한국에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히 산학연 포함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진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송도 포함해서 이제 고양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제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빅 플레이어도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무려 3조 2,914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까지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2000년도에 비해서 창업 투자 펀드 규모는 20배가 증가했고요. 정부의 창업 예산 또한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우수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요. 대기업도 청년들도 창업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중요한 만큼 초격차 스타트업 출정식도 열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10대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격차 기술은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 2023. 이곳에서 우리나라 초격차 기술은 혁신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의 경제 효과는? 우리가 뭐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격차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겁니다. 쫓아오면 더 벌리고 더 벌리고.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의 격차를 만들어 아무와도 경쟁하지 않는 게 최고의 성공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그 나라 경제가 훨씬 더 다른 어떤 경제보다 먼저 성장할 수 있고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겠다. 격변하는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스타트업의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해졌는데요. 실제 지표를 보더라도 4대 그룹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가 경제를 살리는 K-스타트업. 또 한 명의 대표 주자를 만나볼까요? 요즘 칼라는 역시 보라색이죠. BTS 좀 쑥스럽지만.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지요. 멜트로닉사에서 저희에게 인수 의사를 밝혀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9,710억 원인가 이렇게 거기다가 더해서 추가로 한 3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잭팟을 터뜨린 기술은 뭔가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증 당뇨인들은 반드시 인슐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슐린 펌프는 손바닥만한 좀 큼지막한 주입기에 튜브가 있어서 튜브를 몸에 꽂고 사용하는 펌프인데 저희들이 만드는 펌프는 일회용 스마트 웨어러블형 인슐린 주입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5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당뇨 중증 환자에게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인데요. 가벼운 소형 패치 형태로 개발해낸 김재진 대표. 팔뚝이나 복부, 허벅지처럼 피하 지방이 많은 부위에 부착하면 3.5일간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품을 착용하면 레버 동작에 의해서 바늘을 몸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바늘과 실리콘 재질의 바늘 그리고 스틸 바늘이 같이 피부에 들어갔다가 쇠로 된 바늘은 후퇴해서 몸에 남지 않고 부드러운 바늘만 몸 안에 남아있는 그런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동부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전기 삼투 펌프 기술을 가지고 구현했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전기 삼투 펌프 기술은 전압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삼투 현상을 이용해 유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 기술로 인슐린을 인체에 주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인수합병까지 성공하며 세계적 마켓으로 확장된 만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준비 중인데요. 김재진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전 직원과 함께 나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문가 유입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20대 젊은 그 직원들도 뭐 벤츠 타보고 이런 회사가 저게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 항상 했었거든요. 최소한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지금쯤 뭐 벤츠 한두 대 사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 스톡옵션이라는 통큰 결단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와 또 희망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전 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저희 대표님께서 확실히 직원들에게 더 이제 많이 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이게요? 대표님, 찍을고 싶습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으로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김재진 대표. 그런데 왜 오뚜기를 들고 나오셨나요? 뭐 제가 이 오뚜기 정신이 좀 있죠.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게 29이었을 때 시작을 했고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30년 이상 이 벤처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번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실패했었습니다. 김재진 대표는 일평생을 스타트업 업계에서 보낸 스타트업 역사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는데요. 몇 번 정도 실패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집을 4채를 팔았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 집 4채는 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4번 사이사이에 집 안 팔고도 망한 회사들을 몇 개 더 있고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스타트업을 향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실패란? 옛날에는 되게 산업사회적인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면 안 된다. 뭐 섣부른 시도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무모한 시도의 결과물인 K-팝이나 K-컬처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BTS 친구들이 실패할 거를 두려워해서 예를 들면 뭐 방시혁 대표님이 망할 거를 걱정해서 BTS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겠죠. 수차례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다는 꿈의 세계. 스타트 업계에서는 성공을 유니콘이라 부르죠. 유니콘 기업이 1조 기업 가치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가끔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대단한 성공, 대단한 혁신을 일궈낸 기업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거래 할 때 쓰시는 마켓, 그리고 전자책 보실 때 쓰는 D, 그리고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패션 사이트, 이제 신사,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이 찾아보는 이제 오늘의 집 서비스 운영하는 키플레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해마다 늘어 2022년 기준 2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린 스타트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유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박차진 대표. 유저가 대략 한 지금 4,900만 가까이 왔거든요. 탁상 달력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달력이 있지만 이 달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룹의 일정을 공유하는 공유 캘린더. 일본에선 국민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포탈의 시대에서 검색의 시대에서 지금 SNS 시대를 지나서 AI의 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일정, 움직인 어떤 기록들이 새로운 어떤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다. 출시 당시에는 가족과 친구,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할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가족이 또는 그룹이 클로즈하게 쓰는 서비스인데 새로 상장하는 상장 기업의 IPO 스케줄도 나오고요. 스케줄 교실합니다. 이런 식의 캘린더도 나오고 TS는 캘린더가 29개나 있어요. 이게 다 팬들이 만든 캘린더인데 덕분에 세계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글로벌하게 어디서나 누구와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아이템으로 그거에 대한 쌈박한 솔루션에 집중하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오래 갈 수 있고 힘들더라도 견딜 만한 뭐 이런 이제 그 동기가 되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규제를 완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유럽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사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Brand power of Korea is going far beyond the culture sector named as K-culture, such as K-pop and K-drama, and now reaching to the startup sector. This is what we call K-startup.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이란? 스타트업은 원래 국경이 없는 존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전 세계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국 경제나 이런 한국 국민들의 삶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5천만 국민이라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5억 명의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해외 시장으로 아웃바운드 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외국의 창업의 중심지를 보게 되면 그 나라 사람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 사람이 용광로처럼 섞여가지고 독특한 걸 만들어내거든요. 자연 생태계에서 독특한 돌연변이가 나가려고 하면 여러 종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K-스타트업과 글로벌 인재가 어우러진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원한 창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깊이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 역동성과 균형감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창업 지원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글로벌 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에 들어오는 우수한 해외 기술진들에게도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로 선정되며 훌륭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를 찾는 글로벌 인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여기 무려 카메룬에서 날아온 창업가가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요? 네네네, 좋은 나라 있죠. 그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스타트업하기 좋은 건가요? 네네네, 정확하게. 사실 한국에서 작업하려면 영원이어도 정할 수 있거든요. 영원 있어도. 네, 왜냐하면 사실 그냥 옆에 있는 사무소 가서 뭔가 들어가서 외국인 등록증 그런 거 서류만 작성하고 이제 처음에 됐거든요. 나에게 스타트업이란? 국경이 없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국경이 없는 작업자. 태양광 하면서 탄소 배출권 사업, 탄소 배출 감축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그 탄소 배출 감축 사업 수행함으로써는 그 나오는 그 탄소 배출 감축량 인증받아서 탄소 상수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나무 심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엄청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쿡스토브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탄소 정수 시스템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선 요리할 때 여전히 나무를 떼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고효율 화덕인 쿡스토브를 보급하면 나무를 베는 양을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을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연기 발생이 줄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슨펜 대표의 사업에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Project, I think it's really a lifesaver for women in rural communities. I really appreciate your initiative and very great project that you put up. Thank you. Congrats.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인 존스펜 대표. 네, 그 경희대학교 그과 같이 우리 앞으로는 이런 정수기 기술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수 보급을 위해 정전기를 활용한 정수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을 멀리서 길어서 오면서 사실은 그 뭐 식수나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수로 쓰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그런 것들을 거치는 중인가요?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 가나 그 카메룬 그 북쪽에서는 사실 그 현지민들이 그 목을 먹기 위해서는 한 그 3km 정도 걸었거든요. 3km 정도 걸어서 뭔가 그런 더러운 물을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뭔가 길어서 먹더라고요. 존슨펜 대표는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전달하고 제동희 교수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위쪽에서 지금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 사이즈로도 정전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증폭시키고 정제를 하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에게 이 전기를 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가해졌을 때 박테리아가 터진다거나 이넥티베이션 된다거나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 속에 있는 병원균 같은 것들을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술 강국인 한국의 연구소나 학교와의 협업은 스타트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한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되고 싶으니까 본사는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 한국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살기 너무 좋으니까 네.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한국 사람입니다. 네. 음식 말고 물론 음식 맛있고 곱창 막걸리 좋은데 스타트업 코리아를 찾아 먼 곳에서 날아온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나자로브 술레이만 대표입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가요? 해외 환자와 병원을 라이트 병원을 연결하는 크로스 보더 플랫폼입니다. 자기 모국어로 쉽게 병원을 빠르게 연결하면서 이제 부킹까지 할 수 있는.
네, 지금 현재는 37개국어로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입점되는 병원들의 나라 수가 현재 31 정도 나라가 되거든요. 한 2,000 몇 개 정도 병원이 입점돼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한 10,000개 정도 병원이 플랫폼에 입점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아직까지 진단이 잘못된 경우 오진이 많습니다. 의료 선진국에 사는 우리는 미처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40억 명 이상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간 1,560만 명이 의료 서비스 부재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한번 계속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서 결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해가지고 뭐 한 달 이상을 약 먹었죠. 하루에만 15알 정도 먹었죠. 이걸로 없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당신은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석이냐 해서 그냥 허리에 근육들이 멈춘 것 같아서 그냥 물리치료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같은 거 받았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침 맞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류를 K컬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국 의료는 메디컬 코리아로 통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찾죠.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환자 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술레이만 대표에게 한국은 의료 서비스 연결 플랫폼을 창업하기에 최적의 나라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개발팀이고요. 플랫폼 개발이랑 SaaS 개발은 여기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핵심인 만큼 한국에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해다 봐요. 수고하세요. 네. 사무실이 또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마케팅이랑 이제 기획팀이고요. 대표님 방은 좀 더 이렇게 따로 있거나 좋은 책상 뭐. 절대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고 여기서 일할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데요. I need one update on our articles page, which we have. 글로벌한 스타트업인 만큼 인도와 필리핀까지 다국적으로 팀을 운영 중입니다. 플랫폼 시스템을 점검하는 술레이만 대표. 언어가 다 들어간 거죠? 네. 예를 들면 안암병 같은 경우는 언어가 몇 개 들어간 거죠? 영어, 러시아, 몽골, 아랍 팀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에 올 때 아프더라 하면 이제 나라를 한국을 선택하면 되고 꽤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들 나오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병원들 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면은 바로 서울대 병원이 어떤 언어를 제공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담당 언어에다가 바로 언어를 담당하는 팀에다가 바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만 되면 무료 통화도 가능한데요. Hello? I'm planning to book a checkup if that's possible. So there's lots of things to explain about on the phone. May I now email you right away, and then you want a health checkup with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right? Yeah, right. 세계 어디에 가서 아파도 원하는 언어로 원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طبيب هنا في العراق اقترح علينا إجراء عملية جراحية، فارتئينا أنه نجي للهند. أنا أشكرهم على هالخدمة وأتمنى لهم التوفيق. نسأ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يبارك فيهم ويحفظهم. 병원들도 이제 많은 이게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마켓을 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 중에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겨도 걱정 없겠네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엔젤 투자자 신동섭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페이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것도
주가 술레이만 대표가 만든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을 대번에 알아봤다는 신동석 대표. 그런 식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환자들이 그 다른 나라로 가서 진단 혹은 수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뭐 1,400만 건 가까이 되니까 엄청 큰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장의 기회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됐죠. 혁신적인 플랫폼이기에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또 신동석 대표는 술레이만 대표가 이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거다 보니까 이제 강점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시장에 대해서. 국내 창업자분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글로벌 인재와의 융합. 스타트업 코리아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많은 환자들의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은 최종 목표이고요. 글로벌 80억 인구 중에 40억 명의 우리 시스템이, 우리 플랫폼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스타트업에 갓 뛰어든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 아기 인형을 들고 등장한 사나이? 왜 인형을 들고 오셨나요? 제가 회사를 하게 된 지 이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마침 그 사이 제 딸이 태어나서 제 딸이 지금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회사를 하는 것과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영 대표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힘든 게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급이라서 정말 답이 힘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육아에 맞먹는 전쟁이라 말하는 김기영 대표. 여기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이죠.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의 주된 고객들은 대체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문해력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저희 고객이라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교육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과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맞춤형 학습이 중요해진 만큼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김기영 대표는 모바일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시선 추적이라고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이 화면에 어떤 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1초에 30번씩 추적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추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선 추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 추적 기술은 전에도 있었어요, 혹시?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큰 기기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병원이나 연구소나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누구나 이제 휴대폰, 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종합평가도. 플랫폼을 통해 지문을 읽으면 패턴을 분석해 어떻게 지문을 읽고 있는지, 집중은 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으로 판단해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는데요.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김기영 대표의 플랫폼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성형 AI를 교실에 도입하니까 혹시 좀 학생들 가르치시기는 좀 어떠시던가요? 생성형 AI 툴을 사용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점이 개인화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 수업이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문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지문은 금방 생성이 되네요. 네네. 생성형 AI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레벨의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20명, 이렇게 많게는 30명도 되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 이런 툴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그 20명, 30명에게 개인 교사가 한 명씩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유니콘이 되기까지 매일 전투 중인 게 스타트업 대표라는 자리죠. 김기영 대표는 지칠 때면 동병상련으로 힘을 얻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정도 안 좋고해서 긴축되죠. 그렇게 생각 안 돼. 순간 스트레스가 그렇죠. 아 젊은 거죠 사람들이.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잘 된 분들 보면은 멀리 스타트업이 아닌 분들은 아 저 사람 대박 쳐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미칠 듯이 고생을 했을까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하루가 매번 등락이 정말 왔다 갔다 그것도 고점과 저점이 매우 이제 좀 높고 낮은 그런 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매일마다 새로운 이벤트들이 생겨요. 매일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후회 안 하시나요? 아니요 다시 해도 이걸 할 것 같은 게 재밌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김연아 선수가 왜 괜히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가 완전 경쟁 사회이고 그래서 위기도 많지만 내가 그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내 능력을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항상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위기들이 오고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혁신의 아이콘 K-스타트업이 이끕니다. K-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역량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K-스타트업 화이팅! By the t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